권익위원장님과 함께하는 국정감사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의 갑질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국감전에 신청했었습니다. 증인은 갑질의 행위자로 지목이 되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프레임분과 비상대책위원장 프레임분과 비상대책위원장 김남균 증인을 요청을 했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내부 고발자를 포함한 내부 제보자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인만 채택이 되고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아서 증인만을 출석시켜서 이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365 활동이라는 불법한 행위로 갑질을 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했는데 증인은 피해자들의 제보와 그리고 입증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국회를 유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인이 소속해 있는 그 한국노총 전국건설사업노조 타워분과의 조직도입니다. 증인 비상대책위원장 하에 지부장과 각 권역별로 지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 이상의 일정 직급 이상의 집행부는 따로 중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조직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카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의사 결정과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증인은 그날 365라는 활동이라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2020년 7월에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을 해서 자신은 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조합의 수석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겸하면서 오랫동안 카톡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 12월 12일 카톡방에 증인이 가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톡방에서 증인이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는 그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시했던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분과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농성하고 있는 현장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농성일이 2020년 2월 27일입니다. 그 다음 날 카톡을 보시면은 증인이 관련해서 이 사항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고공 농성 중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해줄 것을 카톡방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카톡방을 통해서 그 증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지시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증인은 이 두 번째 카톡을 보시면은 농성 현장에 나온 정보관을 상대로 정보관 상태 안 좋더만 역시 보냅시다. 힘을 합쳐서 골로라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공권력을 우롱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관련해서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동시에 권익위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님과 우리 국민의힘 간사님과 함께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훈처장님. 네. 광복회장 부모 소원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국감 이후에 추가로 자료를 확인했다라고 보훈처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추가로 확인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추가로 자료를 확인했다고 보훈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적은 없습니다. 보훈처 서류 입장입니다. 그 추가로 자료가 아마 확인이 될 텐데 그것은 저희가 늘 공문 발굴하는 팀에서 확인을 하는 자료고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은 공적검증위원회를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해야 할 자료가 뭐 일단 보훈처에서 발굴했다는 예, 뜻이겠습니다. 보훈처에서 그럼 지난 국감 이후에 추가로 발굴했다라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전인지 후인지 이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공적과 관련해서 보훈처가 왜 그렇게 입장이 명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적 조서가 공적 인정이 네,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네, 사실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네, 보훈 정신을 가장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네, 아시죠? 네, 근데 2018년 이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전수조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전수조사하고 계시는데 보훈처장님 지난 국감에서 답변을 이미 그 서훈 인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 네, 오해십니다. 회의록 다시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고요. 네, 지금 이미 논란이 돼서 이렇게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훈처의 입장이 서면으로 와서 이걸 확인하는데 거기에도 답변이 그렇게 불분명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정말 이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건지 참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북회에서 국감 이후에 중국 정부 자료와 일본 외사과 첩보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훈처에서 발굴했다는 추가 자료인가요? 그 자료가 그 자료인지는 그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논란이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저희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번에 1차 해당에는 포함되지 않지만은 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에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1,555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여기에 네. 포함시켜서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는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역사적인 고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훈처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이 휩싸이면 보훈처를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그 서면 답변의 취지는 어떤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강복회가 말한 자료인지 여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 자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으면 향후에 공적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네네. 예, 지난번에 방역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침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예, 당사자들한테 검사 대상자니까 검사를 받으시라고 문자를 통보했으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법이 요구하는 통지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을 하셨어요.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은 해당 문자 메시지는 감염병법이 정하는 통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통지했다라고 볼 수 없고 10월 중에 정보 수집 등 사실 통지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그리고 방역 당국을 상대로 개인정보 수집 사실 통지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해서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을 잘 숙지하시고 네네. 모르시면 개인정보위원회에 물어보십시오. 예, 예, 뭐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뭐 이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위 할 때는 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뭐 개인보호 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국무조정실에서 그 출연연 기관에 대해서 그 2017, 2018 대외 활동 건에 대해서 미신고 대외 활동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시를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제각각이고 출연연마다 제각각에 그렇습니다. 따른 조치를 했고 그리고 가장 미신고액이 많은 7,600만 원 이상을 미신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이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감사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했고, 동시에 감사와 관련해서 실제 미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주는 처분을 했지만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제출 동의하에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동의하에 받았으면 동의 안 하면 안 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동의 안 하면 그러면은 당신이 왜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설명을 해야죠. 합리적인 그 설명을 했는데도 안 내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아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도 못하고 미제출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감사 갑질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실장님, 예. 그 2017-18년 그 미신고 대외 활동권에 대해서 그렇게 물렁한 조치로 마무리하셨으면서 2019년 미신고 대외 활동권을 또 전수조사하십니까? 예, 뭐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또 지적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게 이제 2017년, 18년에 한 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마 또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시정이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2017-18년에 미신고 대외 활동 건수가 나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그 미신고 대외 활동권을 조사하는 겁니까? 아마 그게 그 아마 전체적으로 대강 이렇게 한번 했는 아니 걸로 알고 무슨 있습니다. 감사의 예.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지를 못하고 무조건 전 연구원한테 개인 아닙니다. 정보를 그거는 무조건 제출하라고 하고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하도록 했고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자체적으로 지난번과 예. 동일한 방식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국무조정실과 출연위원 원장님들이 연구 직원들의 해마다 개인 정보를 받는 것이 무슨 정당한 감사 권한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예. 감사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왜 미신고 대외 활동이 의심이 된다. 당신의 근무 기록이 이렇고 이 근무 기록이 대외 활동 신고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이런 감사 범위 대상을 도대체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그런데 그 아마 자체적으로 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 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 실장님. 예. 동의하에 서류 제출을 해라.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서류 제출 안 해도 된다는 말인데 동의하지 않고 서류 제출 안 하면 너는 미신고한 것보다 더 큰 징계다 해서 징계 책임을 묻잖아요. 아니 무슨 감사 행정 수준이 이런 아니, 그러니까 후진국 그거는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기관은 항상 자체적으로 그 직원들의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복무라든지 그런 걸 늘 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꼭 무슨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례적으로 국무조정실 예. 감사실에서 출연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출연연의 감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과 현실과 잘 그 괴리되게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아마 모르시겠으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니요, 그게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감사라는 게 저희들 감사관실을 둔 게 늘상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늘상 그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늘상 하는데 늘상 하는 그 감사 업무를 할 때 예. 감사의 필요성과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범위와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필요한 자료와 이렇게 각각 요건을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없어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다 요건이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요건이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관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예. 예, 권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